안녕하세요. 레더놀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사각폴 토트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키지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더놀이 사이트의 상세 설명 페이지나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제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성품으로 드리는 숫자 스티커는 안내서에 표기된 가죽 번호에 따라서 가죽 안쪽 면에 붙여서 사용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가죽의 겉면과 안쪽 면을 구분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죽의 겉면은 바느질 구멍이 크고 선명하며 바느질 구멍의 크기가 일정합니다. 안쪽 면은 바느질 구멍이 작고 흐릿하며 바느질 구멍의 크기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바느질 구멍을 피해서 가죽 안쪽 면에 숫자 스티커를 붙이고 제작해주세요. 5번 가죽 2개와 4번 가죽을 준비해줍니다. 4번 가죽 양쪽 면에 5번 가죽을 4번에 나누어서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1배인 3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4번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4번 잘라서 4개로 준비해주세요. 브라운 색상의 실을 사용해줍니다. 두 가죽의 겉면이 위를 향하게 놓아주세요. 5번 가죽을 4번 가죽 위에 올리고 반으로 접어서 4번 가죽을 감싸줍니다. 오른쪽 바느질 선부터 바느질하겠습니다. 5번 가죽과 4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아래의 5번 가죽도 같이 통과해줍니다. 두 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주세요.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양쪽 실을 잘 당겨서 가죽 사이의 공간을 최대한 줄이면서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바늘 빼기가 어렵다면 볼물을 엄지와 검지에 끼우고 사용해주세요. 바느질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한 땀 바느질하고 2번 바느질한 실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평행하게 놓고 당겨주세요. 실 마감을 위해서 위에 실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안쪽 면으로 빼줍니다. 두 가지 마감 방법 중에 본인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실을 마감해주세요. 저희는 라이터를 이용하여 실을 마감하겠습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3군데도 바느질해주세요. 세 겹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1번 가죽 2개와 바느질한 4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1번 가죽 위에 4번 가죽을 올리고 양쪽 면을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한쪽 면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3배인 75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양쪽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브라운 색상의 실을 사용해줍니다. 두 가죽의 겉면을 위로 향하게 놓고 4번 가죽을 1번 가죽 위에 올려서 바느질 구멍을 맞춰주세요. 4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과 1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한쪽 면을 집게로 고정해주세요. 계속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할 때 주의할 점은 밑에서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주고 바느질해야 바느질이 삐뚤빼뚤하지 않게 바느질되며 같은 구멍에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줘야 바늘땀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고르게 바느질됩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나머지 1번 가죽도 4번 가죽 아래에 놓고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3번 가죽 2개와 2번 가죽을 1번 가죽과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가방의 손잡이 부분을 바느질하는 겁니다. 한쪽 면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7배인 18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4번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4번 잘라서 4개로 준비해주세요. 실은 베이지 색상으로 사용해줍니다. 1번 가죽 위에 2번 가죽을 올리고 그 위에 3번 가죽에 바느질 구멍이 없는 면이 위를 향하게 올려서 세 겹 가죽에 바느질 구멍을 맞춰줍니다. 왼쪽 면의 안쪽 구멍부터 바느질을 시작하겠습니다. 세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왼쪽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세요.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주세요. 왼쪽의 바깥 바느질선부터 바느질해서 다시 안쪽 바느질선으로 이어서 바느질하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했던 안쪽 바느질선에서 실을 마감해줍니다.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세요.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고 양쪽 실을 잘 당겨줍니다. 계속해서 세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오른쪽 바깥 바느질선까지 바느질하고 아래 바늘을 왼쪽 구멍으로 통과해서 안쪽 바느질선을 이어서 바느질해줍니다. 왼쪽 면 안쪽 바느질선의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하고 안쪽 면에서 실을 마감해주세요. 동일한 방법으로 남은 3곳도 바느질하면 됩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6번 가죽을 1번 가죽과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가방의 바닥면을 바느질하는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5배인 13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양쪽 면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실은 브라운 색상으로 사용합니다. 두 가죽의 겉면이 위를 향하게 놓고 6번 가죽을 1번 가죽 위에 올려서 바느질 구멍을 맞춰주세요.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가죽 색상과 동일한 색상의 실을 사용해주세요. 몇 단 바느질에서 구멍 위치를 맞추었다면 반대쪽을 집게로 고정해줍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나머지 한쪽 면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6번 가죽을 1번 가죽 위에 올려서 바느질 구멍을 맞춰줍니다. 전과 동일한 방향으로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해주세요.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7번 가죽과 8번 가죽, 그리고 디링을 2개씩 준비해주세요. 7번 가죽과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한쪽 면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3배인 65cm로 잘라주면 됩니다.
두 번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개로 잘라서 준비해주세요. (8번) 가죽을 살짝 접어서 디링에 끼우고 디링을 (8번) 가죽의 가운데에 놓아줍니다. (8번) 가죽의 겉면과 디링의 라운드 부분이 같은 방향으로 향하도록 놓아주세요. (8번) 가죽의 안쪽 면이 맞붙도록 반으로 접어줍니다. 디링의 라운드 면이 위를 향하도록 놓아주어야 합니다. (7번) 가죽의 겉면 위에 접은 (8번) 가죽을 올리고 바느질 구멍을 맞춰서 왼쪽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바느질해주세요. 아래 바늘을 오른쪽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계속해서 새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한쪽 면도 바느질해주세요.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바느질한 7번 가죽을 가방의 옆면에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세 면의 둘레를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10배인 22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2번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1번 가죽의 바느질선을 보면 가운데 구멍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멍이 없는 부분을 기준으로 안쪽 면이 맞붙도록 접어줍니다. 겉면에서 보았을 때 큰 구멍의 전 구멍까지는 2겹의 가죽이고 큰 구멍부터는 가죽 1겹입니다. 1번 가죽을 접은 상태에서 7번 가죽의 오른쪽 면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7번과 1번 가죽의 안쪽 면이 맞붙도록 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맞춰주세요. 2겹의 1번 가죽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7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도 같이 통과해줍니다.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첫 번째 구멍에서 위로 2번 매듭 지어줘야 합니다. 아래 실을 위로 감아서 반대편에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위로 매듭이 생길 수 있게 잘 잡아주고 양쪽 실을 당겨서 위로 매듭 지어줍니다.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매듭 지어줍니다. 아래 실을 위로 감아서 반대편에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2번 바느질한 실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평행하게 놓고 양쪽 실을 당겨서 위로 매듭 지어줍니다. 위로 2번 매듭 지었다면 다음 구멍부터는 3겹의 가죽을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줍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큰 구멍 전까지는 3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하고 큰 구멍부터는 1번과 7번 가죽 2겹만 바느질해주세요. 큰 구멍 전까지 3겹의 가죽을 바느질한 모습입니다. 다음 큰 구멍부터 2겹의 가죽을 바느질해주세요.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한 땀을 바느질하고 반대면을 집게로 고정해주세요. 집게로 고정하고 바느질하면 바느질이 편합니다. 가방의 바닥면 라운드 부분 전까지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이 구멍까지 전과 동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여기까지 바느질했다면 라운드 부분을 바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죽이 갈라진 부분을 하나의 바느질 구멍으로 생각하고 바느질을 이어갑니다. 아래 바늘을 1번 가죽의 다음 구멍으로 통과하고 갈라진 부분 사이로 올려줍니다.
다른 바늘도 갈라진 부분 사이로 통과하고 1번 가죽의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주세요. 양쪽 실을 잘 당겨줍니다. 아래 바늘을 1번 가죽의 다음 구멍과 7번 가죽의 갈라진 부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주세요. 다음은 아래 바늘을 6번과 1번 가죽 두 겹과 7번 가죽의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줍니다. 세 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해주세요.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고 양쪽 실을 잘 당겨줍니다. 라운드 부분에서 7번 가죽이 겉으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안으로 밀어 넣어주세요. 1번 가죽보다 7번 가죽이 겉으로 나오면 가방의 모양이 예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집게로 고정하고 바느질하면 바느질이 편합니다. 라운드 부분은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더욱 힘껏 잡아당기면서 바느질해주세요. 직선 부분보다 실을 잘 당겨주면서 바느질해야 가방의 라운드 모양이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옵니다. 7번 가죽 2개의 구멍이 남았을 때 7번 가죽의 두 번째 구멍과 6번 가죽 그리고 1번 가죽을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세 겹의 가죽을 한 땀 바느질해주세요. 7번 가죽의 오른쪽에서 두 번째 구멍과 1번, 6번 가죽 두 겹의 구멍이 맞지 않는다면 잘못 바느질된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고 다시 바느질해주세요. 한 땀 바느질하고 이어서 아래 바늘을 1번과 7번 가죽의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아래 바늘을 1번 가죽의 다음 구멍으로 한 겹만 통과하고 7번 가죽의 갈라진 부분 사이로 올려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고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다음 구멍부터 7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과 1번 가죽의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주세요.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고 한쪽 면을 집게로 고정해줍니다. 계속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큰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1번 가죽을 접어서 세 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큰 구멍까지 두 겹의 가죽을 바느질해줍니다. 처음과 동일하게 1번 가죽을 접어서 다음 구멍부터 세 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세 겹의 가죽을 하나도 빠짐없이 통과해주세요.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위로 올리고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계속해서 세 겹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전과 동일하게 위로 두 번 매듭 지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아래 실을 위로 감아서 반대편에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한 번 더 매듭 지어주세요. 두 번 바느질한 실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평행하게 놓고 당겨줍니다. 위로 두 번 매듭 지어주고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옆면에서 실을 마감해줍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한쪽 면을 바느질해주세요. 세 겹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줍니다. 첫 번째 구멍과 마지막 구멍에서 위로 두 번 매듭 지어주세요. 위로 두 번 매듭 짓고 큰 구멍까지 세 겹의 가죽을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줍니다. 큰 구멍부터는 두 겹의 가죽을 바느질해주세요.
라운드 부분에서는 7번 가죽의 갈라진 부분 사이를 바느질 구멍이라고 생각하고 바느질하면 됩니다. 양쪽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반대면에 큰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1번 가죽을 접어서 다시 3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하고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해서 위로 2번 매듭 지어주고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9번 가죽과 꽃 모양 키링을 준비해주세요. 9번 가죽을 키링에 연결해서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한 배인 2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9번 가죽을 키링에 끼우고 가죽의 겉면이 바깥을 향하게 해서 한쪽 면을 아래로 놓고 양끝에 바느질 구멍을 맞춰주세요. 두 가죽의 왼쪽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오른쪽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세요. 다시 왼쪽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고 오른쪽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3번 바느질해줍니다. 3번 바느질했다면 안쪽 면에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9번 가죽에 연결한 부분을 키링 쪽으로 놓고 가죽끈을 가방 손잡이에 한 바퀴 감아서 꽃 모양 가죽을 가죽끈 사이로 넣어 매듭 지어줍니다. 다음은 가방끈을 연결하겠습니다. 가방끈 뒷면의 끝부분을 짧은 면의 버클에 끼워서 본인에게 맞는 길이로 조절해서 연결해줍니다. 가방끈의 끝을 가죽고리로 고정해주세요. 가방의 양쪽 키링에 가방끈의 개고리를 체결해줍니다. 이렇게 사각폴 토트백이 완성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새로운 가방의 제작 과정은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레더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